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할 때 핑크북 관련된 내용으로 주제로 여러분한테 이제 방송을 할 때 그 방송분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굳이 우리가 한국 부동산에 갈 필요가 없고 로컬 부동산도 얼마든지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한마디 더 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베트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연고도 없고 하는 이곳에 와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사고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얘기컨대 일단은 그때 부동산이라는 대전제를 깔고, 그러니까 아파트 구매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대전제를 깔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부동산을 굳이 통해야 될까라는 의문점에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굳이 내가 꼭 부동산을 거쳐서 부동산에게 수수료를,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면서 가야 되나라는 의문에서 이 얘기는 시작이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전부 다 각자 한국에서 혹은 타국에서 이 베트남의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전부 다 펼쳐보면서 보시면서 어떤 게 내가 사기에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하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떤 조력자나 프로젝트를 소개해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있으면 좋지만 굳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령 어떤 프로젝트를 열심히 이제 한국에서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실무를 혹은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그 자리를 그리고 그 주변을 돌아보기 위해서 왔지, 부동산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부동산의 그런 해안의 시각으로 보는 그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들으러 오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액션 중에서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분양 계약서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답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양 사무소에 가면은 거기에는 모든 에이전시에서 파견된 에이전시라는 게 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이것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에이전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비놈이라는 비놈 A 아파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이 비놈 A 아파트가 줄 수 있는 권한을 첫 번째로, 그러니까 분양 대행을 맡을 수 있는 분양 에이전시가 첫 번째 에이전시를 F1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F1으로부터 다시 가지치기가 돼서 이 위탁을 받아서 중간에 수수료를 먹고 분양을 받고 고객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게 F2 분양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F2로부터 마치 피라미드처럼 그 밑에 F3가 있고 그 밑에 F4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적으로는 F4까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F1부터 F4까지는 베트남 분양사가 대부분입니다. 베트남 분양 대행사 에이전시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광고, 네이버 블로그 광고라든지 각종 매체로부터 베트남 부동산을 홍보하고 있는 이 부동산들은 모두 에이전시로부터 물량을 건네받아서 그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 F2 혹은 F3 혹은 F4, 대부분이 아마 F4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들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한국 부동산을 또 거쳐서 계약을 하는 거나, 아니면 직접 다이렉트로 에이전시들과 F1부터 F1 대행사들이 이제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 분양사무소에 그 사람들과 직접 계약하는 거와 확연히 틀리죠. 예, 불필요한 공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형마트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유통 과정을 확 줄여가지고 단가를 확 낮췄다라는 광고를 보듯이 이 과정을 확 줄이고 채널을 확 단순화시키면은 여러분들도 바로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이 내고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 혹시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뭐 부동산 가서 하실 때 부동산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부동산을 구매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 베트남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동산이 꼭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 한번 되묻고 싶어요. 그런 점이 과연 얼마나 될지. 그래서 직접 가서, 어쨌든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계약서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가면은 그 부동산에서 분양 사무소로 데려가죠. 분양 사무소로 데려가서 거기서 또 다른 직원과 접촉을 하든가 뭐 해가지고 그다 에이전시 직원들과 만나서 거기서 계약서를 써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 거죠. 그래서 직접 가셔서,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니라면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큰 금액의 것들을 신중은 거듭해서 한국에서 생각하고 오셨을 텐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사실과 현장 확인을 하면서 사실과 다르지 않고 내 생각이 맞다고 한다면은 또 그런 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의 도움을 얼마나 받으시나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고에 한 가지 옵션을 추가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부동산을 통해서 하지 않고 직접 시행사와 직접 에이전시와 분양사무소에 상주하는 에이전시와 단독 계약을 맺어서 계약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계약서를 쓸 때 여러분들이 중간 채널을 무시하고 다이렉트로 그 사람들의 그 에이전시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유통 채널을 이 부동산을 통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다이렉트로 와서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너는 나에게 이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당신은 파는 거 아니냐, 당신의 인센티브는 당신의 인센티브대로 보존해라. 하지만 중간에 그 F1, F3 뭐 이렇게 유통 채널, 그러니까 그 분양 채널을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는 그 인센티브를 내가 이 아파트를 구매를 할 때 할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차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어느 정도의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 가능한 일이지만 뭐 하나도 모르고 당연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의 그 베트남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의지가 되고 싶고 그리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만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고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공이 어느 정도 되시고 단련이 어느 정도 되고 내가 굳은 심지로 이런 기준에 나 나름대로의 옵션을 정하고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이 틀리지 않고 뭐 그런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시고 문제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한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에이전시와 계약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채널이 닫혀있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기가 힘든 거고 고객은 고객들 그러니까 외국인 고객들도 외국인 구매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에이전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접근성이 차단이 돼서 거래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벽을 허물고 이 에이전시와 그리고 여기 있는 그 구매 고객과 다이렉트로 만나서 중간에 있는 자질하는 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다이렉트로 만나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협상력도 세지고 요구할 수 있는 파워도 그만큼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프로젝트를 뭐 어떤 걸 정하시거나 어떤 걸 구매하시려고 하실 때는 이런 옵션도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공이 어느 정도 단련돼 있다. 나는 누구 도움 없이 내가 직접 갈 수 있고 통역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이 나는 내 확고한 결정을 현장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돼요. 통역 데리고 거기서 계약서 쓰는 거 안내 다 해줍니다. 부동산 직원이 거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염려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는 제가 누누이 이제 제 영상에서 부동산 관련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후 관리, 그러니까 뭐 아파트를 관리해준다 뭐 이런 거 전혀 기대하시면은 나중에 실망이 굉장히 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들리는 간간한 얘기는 팔면 땡이다.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해서 처음에 뭐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사후 관리 없이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파트 관리를 뭐 무료로 해준다 뭐 한다 하는데 사실 그게 얼마나 될지는 정말 캐스처 마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기대 아예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임대를 주려고 한다면은 정말 뭐 여러분들 임대 줄 때도 사실 내가 산대에다가 임대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산대에다 임대도 해줄 수 있겠지만 그 산대에서 과연 임대를 잘 해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임대를 거기에 한 군데만 올린다는 것도 웃길 뿐더러 집주인으로서는 여러 부동산에 올려서 경우의 수를 늘리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구매를 하고 임대를 주실 분들은 다 아마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올릴 겁니다. 그래야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굳이 관리를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다른 부동산에서 걸렸어요. 그 다른 부동산에서 걸렸는데 임대가 이 부동산 구매해준 데에서 관리를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동산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거기서는 그냥 핀쿠브까지만 발행을 해주고 거기까지가 그들의 의무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곳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후 관리를 기대 못할 거 관리해주고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어차피 사는 건 똑같아요. 시행사에서 사든 부동산에서 사든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메일 오는 것도 똑같아요. 거기서 통지가 와요. 이메일로. 이메일만 여러분들이 잘못 기재하지 않았다면은 이메일이 다 와요. 통지로. 중간중간에 어떤 중요한 노티스나 이런 것들 그런 게 오면은 공지가 오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이메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처신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거에 따라서 부동산이 뭐 특별히 뭘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매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있다면은 시도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부동산과 컨택을 해서 구매를 하는 거. 어차피 구매는 구매고 임대는 또 임대거든요. 그러니까 구매한 데에서 꼭 임대를 줘야 된다 이런 법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임대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에만 임대 올립니까? 부동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데다 전부 다 올리고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임대를 빨리 내주고 하는 부동산을 더 믿게 되고 더 밀어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사고 뭐 속된 말로 뭐 입싹 씻을 거 굳이 뭐 부동산 뭐 한국 부동산 이렇게 따지면서 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반복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돈이 절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에이전시가 믿을 만한 곳이고 뭐 그런 것인 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아마 대부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분양 계약서나 이런 것들 사는 거 이런 건 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뭐 구매할 때 금액도 즉시 할인을 받거나 혹은 그 계약서 쓰기 전에 입금을 받거나 여러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이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계약서도 거기서 현장에 분양사무소에서 쓰는데, 그리고 요금 할인도 즉시 할인을 받는 거고, 뭐 손해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꼭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나라처럼 뭐 전매 물건을 살 때 마냥 꼭 부동산을 통해서 사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고 제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도움되는 자료들 좀 많이 생각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